테슬라 소식입니다. 1. 테슬라 주가 4.4% 급등. 뉴욕 증시 지수 사상 최고치. 12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9 업데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거래일보다 4.38% 급등한 $685에 마감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주 전기차 보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도 호재로 작용했다. 일렉트렉, 더버지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9 업데이트를 시작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시작된 업데이트는 PC와 연결 없이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오터 방식으로 진행된다. 베타 버전 9 업데이트는 테슬라의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 사용자에게만 전달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은 테슬라 직원으로 알려진다. 이번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더 센서를 배제하고 광학 이미지만을 활용한 새로운 컴퓨터 비전 시스템인 테슬라 비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뉴욕 증시 지수도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126.02포인트 오른 34,996.18에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5.08포인트 상승한 4,384.9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1.32포인트 오른 14,733.24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주가를 띄웠다. 시장 조사기관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2분기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 편입 기업들은 전년 대비 65%나 급증한 이익을 발표할 전망이다. 내일부터 실적을 공개하는 주요 은행들의 주가는 일제히 올랐다. JP모간 체이스는 1.43%, 골드만삭스와 모간 스탠리는 각각 2.41%, 2.63% 상승했다. 빌레리 앤코 S&D 빌레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로이터 통신의 실적은 대체로 매우 좋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지수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의 의회 출석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C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올랐으며 근원 C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상승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6월 CP는 전달처럼 5% 오르고 근원 CP는 4.0%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이 지속해서 올해 경우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고용시장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나설 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이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인플레이션 분석을 복잡하게 만든다면서도 일부 가격 움직임은 분명히 일시적이라고 진단했다. 내셔널 시큐리티스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황이 얼마나 과열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CP와 생산자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 성장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줄다리기가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됐으나 시장은 아직은 델타 변이 확산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은 이날 면역력이 약한 성인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 식품의약국 등 정부 고위 관리들과 면담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독일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도 오는 19일 예정대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애플이 한국 대하는 태도 달라졌다. 한국 시장을 호갱 취급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달라졌다.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한 행보에 나서면서다. 한국이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시장이라 5G 스마트폰이 통할지 가늠할 무대가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가칭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국내 스마트폰 판매를 위한 활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애플은 연내 서울 명동에 애플스토어 3호점을 낼 계획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에 애플스토어 2호점을 낸 데 이어 세 번째 개점이다. 4호점이 부산에 생길 것이란 일각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애플스토어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애플의 주요 거점이다.
애플이 한국에 애플 스토어 3호점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자사 제품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주요 고객들은 애플 스토어에서 애프터 서비스 등의 편의를 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으로도 익힌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최근 LG전자, LGU 플러스와의 협력도 강화하며 한국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애플은 오프라인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LG전자의 제품 판매 매장, LG베스트샵에서 아이폰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대로라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른 매장 공백에 애플 스마트폰이 치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된다. LGU 플러스 또한 최근 아이폰을 쓰는 임직원을 위한 애플 iOS용 업무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사실 애플은 그간 한국 시장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다. 아이폰 신제품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게 대표적이었다. 아이폰 12 출시 당시에는 미국에서 발표한 출고가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최대 23만원가량 비싸 호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처럼 한국을 홀대하던 애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한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작지만 5G 인프라가 깔린 한국이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얘기다. 영국 시장 조사기관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국내 5G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336.1mbps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애플은 첫 5G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 12 출시 당시 한국을 처음으로 2차가 아닌 1.5차 출시국으로 분류했다. 신제품 출시 때마다 2차 출시국으로 분류해 아이폰 신제품을 기다리는 국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아이폰 12는 지난해 10월 출시 후 국내에서 250만 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5G 최초 상용 국가인데다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인프라도 잘 갖춰진 편이다. 애플로서는 매력적이라 느꼈을 만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클라우드 보안 기업 리스크 IQ 인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리스크 IQ를 인수한다. 애저 등 클라우드 환경이 성장함에 따라 보안 측면에서의 MS의 투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은 소식 지난 12일 MS가 리스크 IQ를 비공개 조건으로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선 보도들에 따르면 인수 금액은 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스크 IQ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로 10년이 넘는 사업 경력과 연간 7,300억 웹페이지 스캔 능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 서드파티 공격, 사고 대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BMW,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연방우체국, BNP 파리바스 등이 리스크 IQ의 고객이다. MS의 에릭 도어 클라우드 보안 부문 부사장은 MS의 리스크 IQ 인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복합적 업무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리스크 IQ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인 엘리아스 마노소스도 리스크 IQ의 솔루션이 MS의 보안 포트폴리오에 적용돼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가속화할 것이라 말했다. M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 공격을 막기 보안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가해왔고 이를 위해 여러 보안 업체들도 인수했다. 지난 6월엔 사물 인터넷 펌웨어 보안 업체 리펌랩스를 사기도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서비스 장애 전 세계 온라인몰 2시간 마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일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일시 마비됐다가 복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웹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국 시간으로 11일 저녁, 대다수 다른 지역 시간으로 12일 이른 아침에 아마존 온라인몰과 웹 서비스가 약 2시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체 신고된 문제 중 80%는 웹사이트, 15%는 로그인, 5%는 결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 목록이 뜨지 않는 등 문제로 38,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쇼핑 중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인도, 캐나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확인됐다.
오지에서는 사용자 500명 정도가 불편을 겪었다. 아마존 대변인은 일부 고객들이 쇼핑 중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현재 복구가 완료됐고 모든 것이 문제없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아마존이 사이트 장애 원인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주요 기업의 공급 사슬이나 공공기관 시설들을 공격하는 외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아마존이 서비스 장애를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아마존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미 상반기 대안 투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 쿠팡이 올 상반기 미국에서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자원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에 따르면 쿠팡은 올 상반기 3억 5천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해 미국에서 투자한 8억 1천만 달러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산자부 측은 쿠팡의 투자에 대해 물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지난 3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조달한 자금을 미국 등 해외 시장이 아니라 국내에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올 상반기 투자 규모는 14개의 주요 FDI 사례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쿠팡은 상장 후 전국에 100만 평에 달하는 물류 인프라를 설립해 지역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실제 쿠팡은 상장 후 전북 완주, 경남 창원, 경남 김해, 충북 청주, 부산 등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1조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예상 고용 창출 인원만 1만 1천 명에 달한다. 쿠팡은 지난 수년간 받은 대규모 해외 투자 역시 국내 물류센터와 고용에 그대로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쿠팡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역에 1조 7,760억 원을 투자해 약 1만 8,250명을 고용했거나 고용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최소 5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국내 투자에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쿠팡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131억 4천만 달러가 신고돼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도착 기준으로 78억 4천만 달러가 투자됐다.